미녀 작가 네. 우리 문지영 씨를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섹시한 상으로. 아니, 아까 제가 노래를 네. 저 바다에 누워 그 외로운 뭐지? 네네. 이 바닥에 듣고 싶더라고요. 아니, 너 노래교실을 하잖아, 노래교실. 와, 다 같이 박수 치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원래 노래를 좀 하시나봐요? 아, 대학 시절에 잠깐 보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쩐지. 노래 정말 잘하시죠? 야, 진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몸매 이쁘시죠, 노래 잘하시죠, 글도 잘 쓰시죠, 얼굴도 이쁘시죠. 예. 저 어떡해요? 나 어떡해? 괜찮아요. 저는 성격이 좀 안 좋습니다. 성격이 안 좋습니다. 예, 성격은 좋아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성격인데 네. 성격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결혼할 때 성격 보고 데려간다고 하는데 왜 안 데려가지? 내 기분을 모르겠어요. 돈도 봐. 아, 돈도 뭐, 그게 안 되네요. 네. 제가 다 되잖아요. 뭐가 돼요? 대체 뭐가 돼요? 아니, 우리가 딱 봐도 지금 뭐가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뭐가 됩니까? 아니, 책을 주시가만 아무 반응이 없다고 결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책을 주시가만 우리 아무 반응이 없다고.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김성근 대표님이 오늘 이 토크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경험도 없지, 여자 손목도 못 잡아봤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진심입니까? 진심이라니까요. 하나의 거짓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정말 의외입니다. 거의 아무리 가는 거 없다가지고. 아, 참. 아니, 정말, 제가 책을 미리 보면서 느낀 게, 사실 이게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쓴다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고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요. 왜요? 좋아서 하는 일은 미쳐서 합니다. 그렇구나. 자, 우리 저기 원장님이 저 꽃다발을 주려고 좀 서서 계속 있어요. 네. 네, 저 빨리 저분이 저 소태려 가지고 빨리 가지고 가. 자, 꽃다발 주시죠. 꽃다발. 네. 네. 앉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앉아서 네, 자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저자님과 여기 이 자리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제가 한 분을 좀 모시고 싶습니다. 저희 두 콘서트를 굉장히 멋있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정말 어떻게 몸매를 저렇게 관리할까. 그래서 우리 이현아 대표를 즉흥해서 한번 갑자기 모시겠습니다. 이상민 선생님 대신에 한번 나오죠. 나오죠. 네. 자, 큰 박수 보겠습니다. 네. 박수 주십시오. 네. 진짜 아니 진짜 미혼이 진행자가 진행하기가 사실 좀 버겁습니다. 저도 사실 정말 편하게 하고 싶지만 제가 너무 편하게 하는 순간 저는 혼자끼리 막힙니다. 네, 정말 저는 민감한 주제예요. 요즘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맡기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며느리까지 맡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저희 앉아서 본격적으로 한번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시고요. 자, 일단 우리 문정 작가님 좀 자세하게 좀 본인 소개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비 오는데 먼 길 찾아주신 여러분들, 가까운 길 찾아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섹스 테라피 저자 문지영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어쩌다가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성 연구를 하고 이런 적나라한 책을 쓰게 됐느냐 물어보시는데 그 대답을 하자면 제가 그러니까 상담학을 전공을 하는데 상담학에 이상심리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심리에 성기능 이상, 성기능 장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성장애나 성도착들 이런 부분들은 80%가 심리적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심리적 근본 원인인 심리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외과적 수술이나 아니면 비아그라 먹거나 여러 가지
근본 치료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러면은 최초로 성심리 치료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아까 김태아 씨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한 번도 이 길을 들었던 거에 대해서 후회한 것이 없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멋지시네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부럽고요. 저도 사실 결혼을 한다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쟁자예요. 아니, 개인적으로 아까 김성문 대표님께서 이 책을 2번을 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김성문 대표님은 일단 저하고 상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었군요! 진짜 문제가 있었어! 북콘서트 끝나고 제 1바로 상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올해 안에 장가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가 가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이하나 대표님 갑자기 제가 예고도 없이 이상성 선생님 가시는 바람에 제가 약간 무조건 올라오고 그랬어요. 네, 또 흔쾌히 올라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하나 대표님이 생각하는 성이란 우리가 성이란 뭘까? 궁금하네. 네. 성이란 참 얘기하기가 네. 참 귀속말로 할까요? 귀속말? 우리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어디 가서 이 성에 대해서 참 자연스럽게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요 하시는 어머님 나오고 아니요 하시는 어머님 모시고 한 얘기 들어볼까요?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 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약간 이상하게 보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쉬쉬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요즘엔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정보도 있고 책도 있기 때문에 많이들 그래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누구나가 관심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모인 이유도 그렇잖아요. 왜 모이셨어요? 오늘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좀 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저를 보고서 하세요. 오늘 솔직히 있었으면 해서요. 정말 여자 손 한번 잡아본 적 없으십니까? 네. 김성문 대표님은 자꾸 뭘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난 이런 거 너무 몰라 모르세요. 이러세요. 너무 모르세요. 진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글쎄 모르겠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심리 상담을 하잖아요, 성에 대해서. 네. 그럼 성적 장애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한번 그런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성적 장애라는 걸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책을 보면서 대충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얘기 좀 하면서. 예, DSM-5라는 이상심리 분류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하면 성적 장애는 성기능 장애, 그리고 성도착 장애, 성불편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그 성기능 이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조루, 지루, 발기부전,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절정감 장애, 흥분감 장애, 이런 절정감 장애나 흥분감 장애도 이제 성기능 장애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장애예요? 네, 장애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 못 느낀다 이런 거. 네네. 그것도 장애군요. 네, 장애입니다. 그렇구나. 아까 조루도 얘기하셨고, 네. 지루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실 때마다 이렇게 고개 숙이시는 분들이 간간히 보이셔가지고. 그래도 타이밍이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예. 1분장이 아까 조루 얘기할 때 쭉 숨기셨고, 네, 2분장이 나가시는 분이 계셔서, 지루해서 나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해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장애들이 있군요. 네. 그럼 아무런 반응이 없는 우리 김성준 대표님 같은 경우는 무슨 장애입니까? 글쎄요, 흥분장애 같기도 하고요. 모름새 장애? 모름새. 모름새로 인간을 하셔가지고. 네. 그렇구나. 근데, 이하나 대표님,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저는 저게 다 장애네요. 장애죠.
그래요? 네. 아, 저는 뭐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진짜 당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책을 이렇게 보니까요, 뭐 그 안에 저희가 잘 몰랐던 어떤 그 뭐 도구를 활용한 것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뭐 사진들도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첨부를 하셨는데, 그런 거를 정말 직접 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어떤, 그래요? 아, 예.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면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도구를 오늘 또 지참을 하고 왔어요. 이따가 발표할 때 보여드리려고. 오! 여러분, 지금 막 책을, 갑자기 제가 이제 도구가 사진이 실려있다니까 지금 막 책을 막 뒤져보기 시작하셨어요. 여기 책 사러 나가시는 분이 있네요. 지금 막 책을 사러 나가시고, 여러분 이 책 속에 댄스에 대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쓸 때 어떤 쾌감이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써있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이런 어떤 그 성적인 거에 교과서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 디테일한 책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베스트셀러 곧 되지 않을까. 우리가 네. 토크는 사실 좀 수위 조절해서 쉬쉬하면서 하지만 책만큼은 완판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하나 좀 볼게요. 제 얘기를 이제 여쭙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장애인이 모르겠는데, 이 마음,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못해요. 남자들은 뭐 대부분 뭐 계획이랑 같은 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성적 임계기라고 있습니다. 그 성적 각인 효과가 깊이 되는 그 시기가 있는데요. 네. 그 시기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예를 들어서 뭐 시련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는 발기부전이 됐다가 이제 사랑하는 분이 있으면은 또 섰다가 죄송합니다. 좀 네, 좀 정렬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19세 이하 없으시죠?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면 아닌 것 같은데. 있는데 알아들으면 그 사람 까진 거예요, 그죠? 예, 애기들 못 알아듣게 저희가 좀 수위 조절하겠습니다. 예. 네. 그것도 이런 성적 장애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상담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네. 저희 어떤 특정한 여인한테만 쓰는 사람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네. 전 애인을 사귀었는데, 네. 사귀었어요. 전 애인을 사귀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을 이제 헤어지고 나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었어. 네. 그런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전 애인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례는 김성분 대표님이 첫째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제 연구 마루타로. 그분이 누구신데요? 제가 찾아다 드릴게요. 그런 게 있군요. 보통 남자분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의외로 또 남자분들이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받기는 하나 봐요. 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도 뭐 육감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일단 그 여자도 마음이 있어야 몸이 열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가 육감적으로 한번 트이기 시작하면은 아주 말도 못합니다. 정말 그 감각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는 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 여성의 최성적 절정기다라고 부르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그 갱년기 바로 이전 시기가 있어요. 한 40대 후반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쯤 되면은 성적으로 감각이 발달하는 분은 너무 발달하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갱년기가 되기 전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섭리로 이제 그 호르몬이 줄어들기 전에 자연적으로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의 여성성을 불태우기 위해서. 네. 40대 후반이요? 네, 40대 후반. 40대 후반 우리 어머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까지 확실히 불태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없어요? 상대가 없는 거. 이따가 제가 퀴즈 내서 맞추시면은 도구를 드리나요? 네. 상대가 없는 분께 도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되세요? 예, 해결되세요. 네. 아니, 제가 그러면 이해가 대표님한테
궁금해요. 물어볼게요. 아까 하는 거는 우리나라 여성들은 우리나라 여성들 대부분 보는 그 오르가즘이라는 걸 잘 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다고 그래요. 한 70%는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번 네,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한 오르가즘을 느끼는 여성들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성생활을 하더라도 그 성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그 즐거움을 못 느끼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작가님처럼 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알기 쉽게 많은 이런 책들을 많이 내고, 그리고 또 성인들이라고 해서 성을 제대로 알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자기가 성생활을 하지만 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느끼기도 하고 또 조금밖에 못 느낍니다. 아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주 조금밖에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성에 대해서는 쉬쉬할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즐기면서 건전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만나본 남자들은요, 이게 여자분들이 지금 오르가즘을 제대로 30%밖에는 못 느낀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만났던 그 모든 남성분들은 나랑 하면 다 죽어. 나랑 그냥 기가 막혀. 나랑 그냥 다 죽어. 여자들 뻑뻑가 이러는데, 그럼 그 여자 만족하지 못하는 70%의 여자들은 왜 이렇게 생겨난 겁니까? 나랑은 다 죽는데. 모든 남자는 내가 다 죽여준다는데. 아, 예,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과시욕이 있어요. 성적인 면에서는. 근데 진짜 이현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중에, 일단 성의 무지에서 모르는 사람들,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그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100%의 여자가 있다면 클리토리스 오르가즘, 음액 오르가즘은 100%의 여성이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질 오르가즘이라고 있어요. 질소까지 느끼는 오르가즘은 여성의 한 25%밖에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나머지 75%가 오르가즘을 못 느낀다는 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25%의 여자는 질을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나머지 그러면 음액 오르가즘만 느끼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질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여자의 몸속에는 수많은 G스팟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G스팟이 한 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G스팟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발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어떤 그 작가분을 아는데, 그분은 매일매일 손가락을 넣어서, 본인의 몸에 손가락을 넣어서 G스팟을 하루에 한 개씩 개발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50개를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이게 개발한다는 게 계속 생겨납니까? 예. 무한대로? 자, 근데 보통 여자분들 G스팟을 이제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일단 손가락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가운데 손가락? 네, 욕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가운데 손가락. 네, 가운데 손가락 들어보면 여기 중지에 여기 두 번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까지 질 입구에서 그 선까지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간 그 자리 좌측의 상단 그쪽이 G스팟이 보통 분포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계속 자극을 시켜주면 동글동글해지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분은 연말을 하셔가지고 350개까지 만드셨다는 네. 거예요. 아직 정말 너무 과하게 하시면 다 손가락 기스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게 한계가 딱 정해지진 않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학계에서도 너무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아예 뭐 하나도 없다, G스팟이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여자의 G스팟은 무한대다, 모든 여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정답인지는 여러분들 오늘 가서 중지를 들고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지를 들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그 가운데 여기 두 번째 마디까지 넣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G스팟이라고 동글동글 부풀어 오르는 곳을 찾게 된다면 그곳을 막 격렬하게 툭툭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시는 거 아니면은 자, 뭐 이리와 하고 까딱까딱 할 때 있죠. 그런 제스처를 이렇게 까딱까딱하게 해주면 여자분이 아주 미칩니다. 네. 상대분이 없으신 분들은 혼자 하세요. 예. 열심히 보고 계세요, 우리 어머님.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생각을 꼭 드려야겠다. 너무 중지에 그림세
뭐 우리가 그러한 성적 장애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다루고 여러 가지 도구 사용법도 다루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사람이 살면서 성만큼 또 중요한 게 없잖아요. 성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남성들이 여성들이 이렇게 못 느끼는 건 남성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은 평생을 관계하는데 25년을 관계하는데 한 번도 외부를 해준 적이 없답니다. 그냥 차렷자세 딱 남자 성인. 그리고 언제 어디 갔나 모르게 없어져 있고 한가 싶으면 언제 어디 갔나 없어져 있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도 물어볼 거 아니야? 좋았어? 네. 그리고 나가서도 내가 하는 대로 반짝이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또. 제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가 손가락만한 고추 넣어놓고 30초 동안 한 다음에 좋았어? 자기야 죽이기 이렇게 하는 남자를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얼굴 빨개질 사실 우리나라가 왜 이런 현상이 있냐면은 우리나라 성교육이 어렸을 때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성교육을 시키는데 성교육을 지금처럼 시키는 게 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네, 지금처럼 시키는 거는 너무 주먹구구식 성교육이죠. 뭐 정자와 간자가 만나고 그런 그림 같은 거. 그리고 김태아 씨도 그때 얘기했죠. 단면도로 자르시고. 저는 이제 성기 부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단면을 잘라가지고 나오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너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모양 그대로 그냥 실사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너는 몰라도 돼 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요즘 인터넷으로 야동 다 다운받거든요. 스위스산, 프랑스산, 어디산 다 다운을 받는데 아이들이 자위를 하면서 죄책감을 느껴요. 그 죄책감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동영상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강간을 한다든지 아니면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야동으로 보여주면서 애들이 그거를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더 보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더 보려는 심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성교육이 없이 애들이 정말 왜곡된 성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성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엄청 관심도 많은데 또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걸 왜 꺼려하는 걸까, 대체?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실물 그대로 해서 가르쳤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네, 유럽에서는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진짜 여자, 남자하고 실오락이 하나도 안 걸치고 그냥 딱딱 서 있고 그거를 방영을 해주면서 여기는 유두, 여기는 어디, 여기는 피니스 이렇게 딱딱 설명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아이들은 깔깔깔깔깔 거리면서 웃지만 그게 진정한 성교육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못 보고 자랐잖아요. 못 봤죠. 나중에 뒤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보고. 맞아요. 죄책감 시달리고. 네. 요즘 이거 보면은 저희 나라가 마치 성추행, 성폭력이 아주 최고인 나라처럼 부각이 되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이웃만 봐도, 일본만 봐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 데서나, 아무 장소에서나 성에 대한 거를 사고팔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성추행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을 너무 음지로만 보니까 이제 병폐적인 방법으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폭행 같은 것도요. 일본에서는 성진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선진국이 아니라 성진국. 성진국. 네, 그래서 이렇게 아예 다 오픈을 하고 청소년들도 알 거 다 알고 하다 보니까 소녀 강간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너무 많죠. 네, 유아 성폭행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 문지영 작가님께서 이렇게 본인이 정말 좋아하시는 일에 미쳐서 쓰신 책이잖아요. 네.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거를
좀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신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셨나요? 예,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못하는 말 못하는 나만의 성고민을 이제 외과적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그 근본 원인인 심리를 치료해서 그래서 이제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을 즐겁게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보면은 이만큼 살아보고 다시 돌아와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성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거를 그냥 재미없이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성을 했다는 건 좀 너무 낭비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장가를 50년을 못 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참 불행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요즘에 성공대학이라고 생겼어요. 성을 공부하는 대학. 아, 성공대학. 예, 저도 팟빵에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저의 경쟁사인데요. 그래서 그 교수는 제가 잘 아는 교수인데 마건수 교수님의 제자예요. 네네. 그런데 정말 아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실물대로 다 보여주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일부 아는 사람만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게 아니라 정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예비 신혼 부부라든가 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배우면 정말 앞으로 그러니까 시작하는 성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더 즐거운 성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좀 배우시면 그동안 몰랐던 것도 아시고요. 정말 새로운 것들이 많대요.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정말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문지열 작가님 책 잘 읽어보시고 아직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직 젊으신데 앞으로 제대로 알고 하시며 더 행복하고 즐거운 성생활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지열 작가님 하나 여쭤볼 게 뭐냐면 저희 사실 여자하고 남자하고의 성적인 쾌감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온도도 다르고 네. 시간차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해본 건 아닙니다. 저는. 네. 너무 자세히 알고 계셔가지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성적인 게 이제 달아오르는 시간이 좀 걸리고 남성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남성들한테 달려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들한테 달려 있나요? 그거는 네. 남성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네. 이것도 은밀한 대화입니다.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이거 강의할 때 하실 내용인가요? 예,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문지열 작가가 조금 있으면 정말 멋진 리얼한 강의가 있어요. 그걸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맛보기로 지금 이제 강의를 하는데 살짝 맛보기 한번 아까 여성이 음액을 자극을 시켜주면 그게 1차 오르가즘에 오르는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음액을 자극을 시켜줄 때 손으로 이렇게 음액 부위를 애물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입으로 아니면은 섹스토이를 사용해서 남자분이 이렇게 자극을 시켜주는 겁니다. 진동기 같은 거 많이 팔거든요, 요즘. 예, 그걸로 자극을 시켜준 다음에 그때 여자가 1차 오르가즘이 오면서 오르가즘이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오르가즘이 플랫폼이 뭐냐면요. 여성의 질의 입구에서 3분의 1 들어간 지점이 꽉 조여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때는 다른 게 명기가 아니죠. 그런 흥분한 여자의 질이 명기입니다. 그때 남자분은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삽입을 하면은 여성의 질이
이제 뒤로 오르가즘까지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여자가 그 완전히 절정감에 달하면서 0.8초 간격으로 수축과 팽창, 수축과 팽창. 이 질이 막 수축과 팽창을 0.8초 간격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게 남자가 느낄 때는 부르르르 이렇게 떨리는 느낌이 나요. 혹시 여기 계신 내빈분들 중에서 그런 남자분인데 이렇게 여자가 부르르르 떠는 느낌을 받아보실 사람은 손 번쩍? 하고 계세요. 용기 있으십니다. 네. 아니, 잠깐만, 저렇게 용기 있으신 분은 선물 하나 드려야 돼요. 그러게요. 저희가 안 드렸었죠?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저 선물. 앞으로 나오세요. 예, 당당하게. 예. 좋은 비룡. 네. 비룡. 검은 거. 네. 결혼하셨습니까?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야, 정말 큰일 나네. 나는 하나도 없다, 왜? 여러 명인데, 정말. 비룡 날 때도. 네, 아니, 나는 제일 승진하는 게 뭐냐면, 저희 시나브로에 어떤 분이 회원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걸 자랑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부인이 어쩌고, 두 번째 부인이 어쩌고, 세 번째 부인이 어쩌고,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한 번도 못 갔는데. 네, 한 번도 못 갔는데.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지금 네 번째 여자가 제일 잘 갖고 잘 산다는 거야. 그래서 또 나가. 아니, 그런 경우가 있나요? 어떤 게요? 첫 번째에서는 안 마음에 안 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서 저희 뭐 말하는 진짜를 만났다. 소위 말하는 속궁합. 예. 소궁합이라는 거는 근데 따로 있다기보다는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약간 서로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걸 모르잖아요. 밀당을 하면서 약간 서로의 동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편한 사이가 되고 어느 정도 섹스 관계가 성적 친밀감이 무르익어간다면 그때는 이제 서로가 어디가 좋은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속궁합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 속궁합은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성기 크기와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뭐 이것만 아니면은 네 괜찮습니다. 근데 김태현 씨가 지난번에 한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무슨 얘기요? 제가 뭐 얘기했었나요? 저 잘 몰라요 그런 거. 남자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말초 부위가 저희가 이제 그 세포 분열을 일으킬 때 태아일 때 세포 분열을 일으킬 때 말초 부위가 같은 세포 번호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을 보면 그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손 모양이 성기의 모양과 닮았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이 얘기하니까 다 주머니에다 손을 집어넣고 계신데 그래서 이 손 모양이 이 뭐 굵기든 뭐 길이든 요게 약간 관계가 좀 직접적으로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저는 김태아 씨한테 들은 거라서 일리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 여자들은 이렇게 남자의 코를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코 크기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손대기 아니라 남자들 다 손을 집어넣는 분이 많아요. 뭔가요? 저도 이거 들은 얘기인데 다 계속 들은 얘기로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코가 크다는 것도 높으면서 큰 코를 찾으셔야지 정말 그냥 푹 퍼져서 큰 코는 또 어떤 그런 또 결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디테일하게 이게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성들이 네. 뭐 크기를 많이 신경 쓰는데 사실 크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과의 교감이나 얼마나 사랑하고 이렇게 느끼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크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섹스는 피부의 감촉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뇌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섹스의 즐거움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크기와는 관계없다는 거죠? 네. 남자가 얼마나 아유. 그러니까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여성의 마음으로 네. 그
저도 아까도 저기 장윤 선생님처럼 수전증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요. 스스로 하십시오. 아, 네, 그런가요? 네. 아. 아니면 섹스토이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 상담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 안에는 꼭 해결을 보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참, 드러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드러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책을 아직 안 사신 분들은 나가서 사갖고세요. 네. 제가 솔직히 네. 좀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저도 이런저런 책들을 좀 많이 사서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사서 봤던 뭐 제가 많은 종류의 책을 다 구입해서 보진 않았지만 제가 봤던 책들 중에서는 가장 디테일하게 써져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도구에 대한 설명, 어떤 그런 장애에 대한 설명,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또 사례자들까지 너무나 세세하게 알차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권이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오늘 뭐 다 터놓고 얘기는 못 하시고 계시겠지만 또 혹시 뭐 관계에 뭐 문제가 있으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책으로 어느 정도는 좀 치료 효과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속사정이 이 치료 사례 소설집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분명히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보면서 이제 대입을 해보셔서 자가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게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뭐 안 맞는다고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고쳐서 쓰셔야 되니까 책 열심히 보시고 한번 고쳐가면서 서로를 고쳐가면서 활용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이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성적인 자극을 좀 못 받아서 되게 권태기에 빠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 권태기를 극복하는 데서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권태기를 극복하려면 이 섹스라는 거는 관계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치료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이 성기능장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치료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커플을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게 왜냐면요, 섹스라는 게 관계 속에서 틀어지는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보아야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은 실증이 나고 성적 친밀감이 좀 덜해질 수 있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네. 에이, 가족끼리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관계 속에서 또 즐거운 요소를 찾게 된다면 저의 책을 보고 찾게 된다면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한 분 이현아 대표님 마지막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현아 대표님은 지금 그 성생활이나 이런 게 만족하시나요?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심신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냐면 몸만 건강해도 안 되고 마음만 건강해도 안 되고 둘 다 이게 맞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배우자나 뭐 상대 연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신체가 건강한 상태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야지. 예를 들어 막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으면요 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발기가 안 돼요. 그리고 여성들도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갱년기가 올 텐데 갱년기가 가까워지면 사실 자기가 어디에다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 이제 성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에 대해서 관심도를 일찍 떨어뜨리면 빨리 늙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 예. 그래서 이 성적인 것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성생활을 꾸준하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입니다. 운동을 하셔서 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야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이 성에 대한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내 몸이 아프고 막 여기저기 아프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성생활하고 이제 담을 쌓고 살게 되는 거고 배우자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 몸을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계속 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럼 운동을 위해서 어떤 책을 봐야 되죠? 운동을 위해서는
저의 책 2주에 한 사이즈 줄기. 이제 반가웠습니다. 2주에 한 사이즈 줄기. 현대인들은 지금 이제 그 종합서를 들어보면은,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성적인 장애를 크고 작고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조lun이, 지lun이, 한 1분 안에 끝내놓고 좋았어, 괜찮았어. 이게 다 성적 장애인 것 같아요. 그죠? 자기 혼자 만족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다 성적 장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좀 필요한 거고, 또 상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상담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다른 상담을 하면서 성상담을 잘 안 하려고 드러내기 싫었는데 사실은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왜냐면 지금 뭐 60세, 70세, 막 80세까지 살아있는데 그걸 언제까지든 참고 가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제 이현아 대표님 말씀해 주신 심신이 건강해야. 이건 뭐 심신이 건강하면 70세, 80세에도 성생활을 얼마든지 즐기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100세 시대, 120세대로 넘어가는 시대인데, 그죠? 네, 여러분들 120세 시대에 100세까지 즐기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뭐 계속해서 이제 밤새도록 이야기. 지금 우리 김세아 씨가 진짜를 안 풀어내고 있어요. 사실은 엄청난 게 기아있는 수가 굉장한데. 아니, 오늘 그 8명 거느리신 의장원 같으신 분 아까 선물 받아가신 분 계셔가지고 제가 네. 더 오늘 조신해지네요. 네, 그래서 잘 보이고 싶고. 그런 사실 오늘 이상용 선생님이 섹톡을 사실 부탁을 했었는데 그 후에 일정이 많아가지고 사실 못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한번 이상용 선생님 그 강의는 정말 실질적인 그 강의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모시고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학으로 이제 MCN 플랫폼 방송이 섹톡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안 했던 시도를 저희들이 문지영 우리 작가하고 이상용 선생님하고 또 마강수 이제 그쪽 사단 제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그 방송을 저희들이 리얼 방송을 만들 겁니다. 생방송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제 지금 진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또 많은 걸 배우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사실 뭐 토크를 여기서 더 하자면 진짜 강의를 또 해주신다고. 해요. 예. 네.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초대 가수를 또 모셨어요. 여러분 이소라 아시나요? 네. 저 이소라 노래를 꼭 듣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해놨으니까 네. 토크를 너무 여기서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정말 갑자기 예고도 없이 우리 이현아 대표님이 올라오셨어요. 정말 이렇게 지금 49분이 안 됐는데 이런 몸매를 유지하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